전에 어디선가 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운전기사인 버스와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살면서 내가 운행하는 버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꽤나 오래 타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금방 내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탈까 말까 주저하다가 타지 않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와 종점까지 같이 가겠죠. 어쨌든 그 버스를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롯이 타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 가족들, 저를 스쳐 지나간 수많은 인연들. 결국 버스를 타고 내려간 사람들일 뿐이니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너무 매달리지도 말자. 결국 내 버스는 내가 운행하는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같이 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였죠. 이상하게도 저는 저 이야기가 뭔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마 제 상황이 이런저런 주위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 꽤나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이야기가 더욱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수입 유통 관련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직원 수는 10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죠. 연봉도 무난한 편이고 회사 사람들도 괜찮은 편이어서 저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는 저의 남자친구도 있었어요. 저보다 2년 먼저 입사했고 나이도 2살이 더 많았죠.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경영관리팀이었는데 그 남자는 사실 팀 업무보다 사장님의 개인 업무에 좀 더 치중되어 있었어요. 저희 회사 사장님은 저보다 15살 정도가 많은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돌싱이고 딸과 전처는 뉴질랜드로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 남친은 회사 사장님의 개인 일을 도맡아서 잘했었는데 사장님의 개인 비서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남친은 성격이 엄청 싹싹한 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회사 사장님하고도 잘 지내고 사장님 눈에 들어 개인적인 일도 돕고 그러는 것 같았죠. 남친은 회사 사장님께 잘 보여서 회사 내에서의 입지를 좀 더 올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승진에도 욕심이 좀 있었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남친과 사내 연애를 했고 그 기간이 2년 정도 되었어요. 처음에는 몰래 연애를 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데이트하는 저희를 보게 되면서 다 알게 되었죠. 나중에는 공공연한 회사 커플이 되었고 결혼은 언제 하느냐,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는 소리도 곧잘 장난식으로 잘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와 남친도 나이가 있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천천히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고등학교 친구인 세이가 저희 회사 근처에 놀러 왔다면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세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예쁜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고3 때 자기는 연예인을 할 거라면서 한 기획사에 들어갔었어요. 연예인 친구가 생기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했는데 결국 세이는 데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24살쯤 저는 대학 졸업 준비하면서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던 때였는데 세이가 울면서 연락이 왔었어요. 기획사에서 방출됐다고요. 5년 동안 연습만 죽어라 했는데 결국 데뷔 못하고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더군요. 자기는 연습생 한다고 대학도 못 가고 시간만 허비한 거라면서 저를 붙잡고 펑펑 울었죠. 친구로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린 친구를 5년이나 붙잡아두고도 데뷔도 안 시켜주는 그 기획사가 정말 악덕이고 너무한다고 생각했죠.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세이가 같은 연습생 남자랑 사귀고 몰래 여행 간 거 들켜서 쫓겨난 거긴 하지만요. 하여튼 세이는 그렇게 데뷔가 무산이 되고 기획사에서 나오고부터는
간간히 쇼핑몰 모델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세희는 연예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먹더라고요. 적당히 모델 일 하면서 지내다가 돈 많고 능력 좋은 남자 만나면 결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예쁜 외모가 곧 능력이라고 하면서요. 거기다 대고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아무리 친구라고 해도 주제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또다시 4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희는 그 사이에 여러 남자친구들을 만들었지만 결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세희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몹시 초조해하더라고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을 해야 하는데 하고 말이죠. 하여튼 그런 세희가 저희 회사 근처에 저를 보러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일이지 싶으면서도 또 저를 보러 일부러 왔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1층으로 갔더니 세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건물을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세희야. 진영아.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이 근처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여기가 너네 회사구나. 회사가 막 크진 않다. 그렇지? 중소기업이니까. 밥 뭐 먹으러 갈래? 저는 세희랑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안대리! 고개를 돌려보자 제 남친과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마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꾸벅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은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를 보는 겁니다. 누구신가? 제 친구요. 저희 회사 근처 왔다가 같이 밥 먹으려고. 친구도 그 말에 사장님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구를 보는 사장님이 입이 해벌쭉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친구가 워낙 예쁘니까요. 안대리한테 이렇게 예쁜 친구분이 있었는 줄은 또 몰랐는데. 라길래 저는 속으로 주책이네 정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예쁘다는 칭찬이 싫지 않은 듯 새침하게 웃더라고요. 밥 먹으러 간다고요? 잘 됐네. 내가 살 테니까 같이 가죠. 예?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 안대리가 왜 그래? 친구분은 괜찮으신가요? 사장님은 갑자기 느끼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물었고 친구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엉겁결에 4명이서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제 남친이 운전을 했죠. 사장님은 한정식을 사주겠다고 했고 좀 멀리 떨어진 고급 한정식 집에 가더라고요. 저는 입사하고 단체 회식 말고 사장님께 밥을 얻어 먹어본 적은 없는데 예쁜 친구의 위력인가 생각했죠. 하여튼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사장님은 계속 친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관심을 엄청 보이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친구가 너무 불쾌할까봐 안절부절했죠. 사장님은 저희보다 15살이나 많은 데다 애딸린 돌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장님이 29살 미혼인 제 친구한테 막 들이대는 모양새였다 보니 저는 너무 불편하고 친구한테 미안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정작 친구는 웃으면서 얘기도 잘하고 사장님에게 장난도 잘 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사장님은 종종 놀러 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죠. 모처럼 나보러 왔는데 둘이서 밥도 편하게 못 먹고 우리 사장님 때문에 불편했지? 그런데 친구는 아니, 덕분에 비싸고 좋은 거 먹었잖아. 거기 메뉴판 봤어? 되게 비싼 데던데? 음식이야 비싸고 좋은 데지만 너 불편했을까 봐. 괜찮아. 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여. 나름 재밌었어. 라고 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친구가 별 생각 없었다고 하니 저도 다행이다 싶으면서 좋게 넘어갔죠. 그런데 그 뒤로 남친 한다는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세희 보고 한눈에 반했고 자꾸 소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세희한테 그 말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좀 전해달래. 세희 씨한테 단단히 푹 빠졌나 봐. 저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랬죠. 아니 사장님 왜 그래? 둘이 나이 차이가 얼마며 사장님은 심지어 애 있는 돌싱 아니야. 그런데 무슨 세희를 소개받고 싶다 그래. 내가 세희한테 뺨 맞을 일 있어? 근데 뭐 그때 보니까 둘이서 죽이 잘 맞던데 세희 씨도 딱히 싫은 눈치 아니고. 그거야. 친구회사 사장님이니까 싫은 티 낼 수 없어서 적당히 맞춰준 거지. 사장님 참 이상하다. 왜 그런데? 하여튼 물어나 봐줘. 세희 씨가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하면서 물어나 봐달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기도 중간에서 곤란하다면서요.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등 떠밀려 물어봤습니다. 세희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말고 우리 사장님이 그때 너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꼈대나 봐. 그래서 자꾸 나랑 남친 찔러서 너한테 물어보라는데 나도 도저히 거절하기 힘들어서 물어만 보는 거야. 그런데 세희는 그 말에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세희가 고민하는 모습에 더 놀랐죠. 거절할까? 아니야. 나도 생각 좀 해볼게. 무슨 생각? 내가 얘기했잖아. 나이도 15살 많고 애 딸린 돌싱남이야. 전처랑 애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고 하고 사장은 매달 양육비 보낸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돈 많잖아, 너네 사장. 그건 맞지? 돈이야 많겠지. 그럼 뭐 가볍게 만나나 볼까?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는 겁니다. 저는 좀 당황했죠. 야, 괜히 만나다가 사장님이 너한테 진지하게 마음 품으면 어쩌려고. 그러면 뭐 돈도 많다면서 그냥 결혼하지 뭐. 어? 너 왜 그래? 나 말했잖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나도 내년이면 30이고 솔직히 나이 30줄 들어가면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기 더 힘들 거고. 너네 사장이 돌싱이지 유부남은 아니잖아. 그럼 뭐 괜찮지. 나이 차이도 15살이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많이 나는 게 아니야. 너 29에 사장님은 44인데. 그러니까 나도 내년 30이고 사장님 45이면 별로 차이 안 나네. 난 괜찮아. 내 번호 줘도 돼. 그러는 겁니다. 좀 황당한데 세희는 진심으로 소개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세희는 돈만 많고 능력만 좋으면 나이 차이는 관심 없다고 하면서요. 당사자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나요? 그렇게 남친에게 전했고 결국 사장님과 세희는 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은 만나는 동안 세희에게 엄청난 선물 공세를 하는 듯 했습니다. 세희는 오랫동안 기획사 연습생 생활을 했고 모델 일 말곤 따로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나이에 비해 좀 철이 없는 데다 명품이나 비싼 물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세희의 성향을 파악했는지 온갖 비싼 선물을 줘가며 한심을 사려고 하더라고요. 세희도 그런 것에 만족하는 듯 했고요. 저는 초반에는 세희를 괜히 소개해줬나 싶기도 했는데 오히려 세희는 너무 만족하면서 저희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SNS에 선물 받은 명품 사진도 자주 올리고요. 괜히 걱정했던 게 그냥 내 기우였구나 깨달았죠. 어쨌든 저는 그맘때 결혼 준비에 막바지였고 세희와 사장님도 만난 지 3달 만에 바로 결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세희에게 좀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도 세희는 사장님이 주는 그 수많은 선물들과 남자다움 그리고 여유에 반했다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친이 결혼을 하고 2달 뒤에 세희도 결혼을 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순식간에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세희는 저희 사장님이 재혼한 두 번째 와이프이자 사장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그런 생활에 크게 만족하는 듯 했어요. 사장님도 세희에게 꽤 잘하는 듯 했고 세희도 여유 있는 사모님 놀이가 즐거운 듯 했습니다. 저도 남편과의 신혼생활을 재밌게 즐겼고요. 결혼 완전 초반에는 4명이서 본 적도 2번 있어요. 아무래도 세희 남편이 저희 회사 사장님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소개해준 인연이기도 하다 보니 넷이서 그렇게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다 같이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희도 결혼 2년 정도 지나니까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맨날 술 먹는다고 밖으로 돌고 요즘은 전처랑 너무 연락을 많이 한다느니 양육비며 애 교육비로 너무 많은 돈을 보낸다느니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돈 쓰는 것도 눈치 주고 나이도 많아서 대화도 안 통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느껴진다 등등 이런저런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저는 세희가 저를 붙잡고 그런 말을 할 때면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둘을 소개해 준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고 의도치 않아도 제가 그 둘을 엮어준 꼴이다 보니 세희가 불평불만을 말하면 저는 괜히 미안한 감정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세희는 결혼 2년 만에 사장님과 좀 삐걱댄다고 했고 남편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도 사장님대로 세희에게 불만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세희가 몸매 망가진다고 아이도 안 가진다고 그러고 집에만 있으면서 집안일 아예 안 하고 전부 도우미 불러서 쓰고 돈도 너무 펑펑 쓴다고 말이죠. 두 사람은 꽤 빠르게 삐걱거렸고 저는 그 속에서 기분이 편치만은 않았죠. 게다가 그맘때쯤 저에게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뭔가 좀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게 자꾸만 보였거든요. 뭔가 콕 집어 말할 수 없는데 남편이 딴짓을 한다는 의심 같은 게 생기기 시작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그런 딴짓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희하고의 어떤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한 번은 우연히 남편과 세희가 둘이서 같은 차에 타고 가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사장님이 세희 데려다 주라고 시킨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일도 많이 거들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세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세희가 방에 저희 남편이 쓰는 라이터가 있는 거예요. 놀라서 물어보니 전에 차 타고 가는데 저희 남편이 흘린 거래요. 그래서 전해준다는 게 깜빡했다면서 저더러 대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희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일이 있어서 남편 차를 제가 운전해서 탔었는데요. 뭐 찾을 게 있어서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다가 포장된 명품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걸 봤을 때 좀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너무 기분 좋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목걸이는 제가 전에 백화점 갔을 때 예쁘다고 남편에게 말했던 목걸이거든요. 저 목걸이 너무 예쁘다고 제가 한참을 보니까 남편이 요즘은 이런 디자인이 유행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격표를 쓱 보더니 너무 비싸다며 다음에 사줄게 그랬거든요. 저도 300만 원 정도 하는 목걸이를 덜컥 사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기에 그냥 그렇게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걸이가 글러브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였어요. 포장되어진 채로요. 저는 다시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넣고 종이 상자를 닫아놨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는 것 같더니 나를 주려고 이런 걸 다 준비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 결혼기념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놔주려고 이런 깜짝 선물도 준비했는데 나는 괜히 남편을 의심했나 보다 싶어서 미안한 감정도 좀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에 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세희도 왔죠. 세희는 늘 모임에 풀 세팅을 해서 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왔었어요. 주변에서는 세희더러 남자 돈 보고 결혼했다고 말들이 많았는데 세희는 오히려 보란듯이 더 화려하고 분해나게 다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날도 세희가 왔는데 저는 그날 세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세희가 목걸이를 하나 차고 왔는데 그 목걸이가 바로 제가 얼마 전 남편 차 안에서 발견했던 그 목걸이였거든요. 물론 같은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세희도 워낙 쇼핑을 좋아하다 보니 같은 물건을 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가 색깔과 크기가 다양한데 공교롭게 딱 제가 남편 차 안에서 봤던 그 목걸이더라고요. 저는 설마 그냥 같은 목걸이겠지 생각했는데 친구 하나가 세희에게 목걸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사준 거야? 그런데 세희가 묘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아니? 그럼 네가 그냥 산 거야? 사실 이거 별로 내 취향은 아니야. 내가 샀으면 이거 안 샀지. 선물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세희 남편이 사준 것도 세희 스스로 산 것도 아니고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 비싼 목걸이를 사줘? 뭘 비싸. 300밖에 안 하는데. 그냥 좀 아는 사람이 사줬어. 나한테 잘 어울릴 거라면서. 하면서 거들먹거리는데 저는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정황상 제 남편이 준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그거 내 남편이 준 거 아니냐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심기불편한 기분이었는데 도리어 세희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지네 남편 욕을 하는 겁니다. 늙은 남자랑 살면 피곤해. 요즘 우리 남편 약 먹는 거 알아? 무슨 약? 무슨 약이겠니? 밤에 나이 들고 힘 딸리니까 먹는 약이지. 막 그런 거 챙겨 먹는 거 보면 솔직히 정 털려. 사람이 45 넘어가면 팍 늙는 것 같다니까. 솔직히 곧 신이잖아. 야, 그래도 너 니네 남편 덕에 돈 걱정 하나 없이 완전 좋다며. 처음에야 좋았지. 더 살아봐. 돈 말고는 볼 게 없다. 내 발등 내가 찍었지 뭐. 게다가 요즘은 돈도 아끼려고 하니 더 얄밉고. 요즘 내가 그러고 산다, 진영아. 그러면서 갑자기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목걸이 때문에 기분도 안 좋은 데다 어쨌든 저희 회사 사장님하고 결혼까지 한 건 본인 의지면서 은근히 저한테 책임을 돌리려는 게 그날따라 너무 짜증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돈 많은 남자가 네 이상형이었잖아. 이제 와서 왜 그래? 저도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말이 엄청 툭툭하게 나오더군요. 제가 좀 싸늘하게 말하니까 세희도 표정이 싹 굳는 겁니다. 누가 뭐래? 왜 갑자기 내 남편 편 들고 난리? 누가 우리 남편 회사 직원 아니랄까 봐. 어쨌든 너도 좋다고 한 결혼이면서 남편 욕 좀 그만해. 누가 네 멱살 잡고 억지로 결혼하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제 말에 세희도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적당히 말렸고 세희는 저보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얘 이상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네 그 목걸이 내 남편이 준 거 아니냐. 나도 모르게 내 남편하고 무슨 사이인 거 아니냐 따져 묻고 싶은 걸 꾹 참았죠. 그렇게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 차를 찾아봤습니다. 역시나 그 목걸이는 없더라고요. 세희한테 준 게 맞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저는 그동안 느꼈던 찜찜하고 석연치 않은 감정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티내지 않고 남편의 폰을 훔쳐서 뒤져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하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녹음 내용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희랑 했던 통화 내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이 있던 그날까지도 세희랑 통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통화를 듣게 되었죠. 오빠, 진영이 진짜 왜 그래? 나 진영이 때문에 진짜 짜증났어, 오늘. 왜? 나더러 남편 욕하지 말래. 돈 많은 남자 좋다고 해서 만났으면서 왜 이제 와서 뒷담 까냐 이거야. 아니 지가 뭔데? 내가 내 남편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친구들한테 말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가 뭔데? 회사에서나 사장 직원이지 밖에서는 그냥 남남 아니야? 회사에서 진영이랑 우리 남편이랑 뭐 친해? 그런 거 아니잖아. 아니지. 근데 왜 지가 난리냐고. 혹시 진영이가 눈치챈 건가? 뭘? 우리 둘 사이? 그래서 틱틱거린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있었으면 나한테 벌써 따지고도 남았지. 하여튼 걔 한 번씩 보면 지만 의로운 척 하는데 짜증나. 예쁜 네가 참아. 목걸이 하고 갔어? 다른 애들이 다 예쁘대. 진영이 걔는 알까? 이 목걸이 지네 남편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걸. 그런 티 안 냈지? 안 냈어. 걱정 마. 보고 싶은데 이번 주는 언제 올 거야? 사장님 약속 있을 때 갈게. 나도 보고 싶어. 나도. 진영이한테 잘해주지 마.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내 마음속엔 자기밖에 없어.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뛰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둘이서 바람을 피는 게 맞았더군요. 사장님 핑계로 둘이서 내용관계였던 겁니다. 아내의 친구랑 놀아나는 남편놈이나 친구의 남편하고 놀아나는 친구년이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놀아났으면 화는 날지언정 이 정도의 배신감은 아닐 겁니다. 저는 한 사람도 아니고 무려 가까운 두 사람의 배신을 동시에 당한 거기 때문에 그 충격이 엄청나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궁금했지만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진 몰라도 어쨌든 이 둘은 놀아나고 있었고 저와 사장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과 세희를 제 발 앞에 앉히고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두 년놈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는지 낱낱이 녹음 파일을 다 들어야 했어요. 제 속이 뒤집어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이빨이 딱딱 물리면서도 악착같이 그 둘의 대화를 찾아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모든 통화 내용이 다 녹음이 되어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 끔찍한 형벌 같기도 하더군요. 내 남편과 친한 친구의 사통에 관한 이야기를 제 귀로 직접 듣는 거니까요. 저는 피눈물을 쏟으며 잠 한숨 못 자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녹음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로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내연의 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둘은 내연관계 말고도 여러 문제가 얽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간통죄 없어졌어도 너네는 결국 새고랑 차고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릴 것들이다 라고요. 저는 일단 수집한 증거들을 잘 모아놓고 남편에겐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고 상담을 다녔어요. 한 3곳 정도 다녀보고 그 중에서 제일 열성적이고 성의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계약하고 바로 소송 진행했습니다. 제가 진행한 소송은 이혼 소송과 두 인간들에 대한 상간 위자료 소송이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통 소송을 하거나 당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전화통화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는 사장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세희에게 상간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아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도 했고 또 엄밀히 사장님도 피해자이잖아요. 제가 미리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설령 제가 말한 일로 저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얘기는 해야 했습니다. 저는 세희에게 상간소송 소장을 보냈고 그 후에 그 증거들을 다 정리해서 사장님실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남편이 외근 가고 없는 시간을 선택했죠. 사장님, 안대리, 어쩐 일이에요? 무슨 보고할 거라도?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제가 심각한 표정이자 사장님은 소파에 가서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뭔데 그래요? 혹시 김 과장이랑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사장님은 저랑 저희 남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입을 떼어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친구이기도 한 장세희에 관한 일이기도 하고요. 제 남편과 본인의 아내가 함께 거론되니 사장님도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장님은 짐작을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사람 내연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은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제 말에 엄청 뜻밖이라는 듯 놀라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제 남편인 김성준과 사장님 아내인 장세희에게 상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장 사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USB가 들어있어요. 두 사람의 통화가 담긴 음성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거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잠깐만, 김 과장이랑 우리 와이프가 진짜 내연 관계라고? 이게 그 증거고? 네. 사장님은 흥분했는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감정을 꾹꾹 누르며 묻더라고요. 그걸 안대리는 언제 알았죠? 저도 안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얼마 전 변호사 상담하고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소송도 진행하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성준이랑 우리 와이프가 진짜 확실한 거 맞아요? 사장님은 믿기지 않는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확실합니다. 그 안에 있는 증거 들어보시면 사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하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노트북을 들고 오더니 제 앞에서 USB를 꽂는 겁니다. 저는 불편한 기분에 그만 일어나겠다고 하는데도 사장님은 안 된다고 옆에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도 너무 놀랐는지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벌벌 떨리시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저도 기분이 착잡했죠.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서 애정 가득한 음성들이 흘러나왔고 그걸 듣는 사장님은 충격받은 얼굴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숨만 쉬며 그 녹음 내용 같이 들었고요. 사장님은 통화 내역 중 한 3개 정도 들어보시더니 두 사람이 정말 내연관계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충격받은 얼굴로 멍하게 바닥만 보고 있더군요. 저는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런데요. 사실 두 사람이 내연관계인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뭔데? 실은 저는 따로 체크해둔 녹음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장님은 얼굴이 실시간으로 시뻘개지더니 분기탱천을 하더라고요. 이 미친 것들이! 하더니 갑자기 사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저도 놀라서 따라 나갔죠. 사장님은 큰 소리로 경영관리팀에 김성준 과장 들어왔어? 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직원들 놀라서 서로 쳐다보더니 어떤 직원이 부랴부랴 경영지원팀에 전화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네, 사장님. 좀 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당장 사장실로 오라 그래! 그러면서 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씩씩거렸죠.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작게 입모양으로 소근거리는 겁니다. 여기 왜 있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대답 없이 싸늘하게 쳐다봤죠. 사장님은 뒤돌아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이 뒤돌아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시뻘겋고 몹시 화가 나신 얼굴인 겁니다.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일로? 김과장, 너 내 와이프랑 무슨 사이야? 사장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남편도 엄청 당황하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네 입으로 말해봐. 장세희랑 무슨 사이냐고! 무슨 사이긴요. 그냥 아내 친구일 뿐이고 사장님의 사모님일 뿐이죠. 라면서 거짓말을 해대는데 엄청 당황한 게 보이고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해 보이는지. 저렇게 쫄 거면서 무슨 회사 사장 마누라랑 뒤에서 놀아나나요? 기가 막혔죠. 남편이 쩔쩔매며 거짓말을 하는데 사장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달려오더니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네. 네가 내 와이프랑 놀아나고 내 뒤통수 치고 회사 말아먹으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서 사장은 손바닥으로 남편의 따귀를 퍽퍽 내리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치는데도 퍽퍽 소리가 날 정도였죠. 사장이 사실 덩치도 엄청 크고 두꺼비같이 생긴 관상이거든요. 평소에는 화나는 모습을 볼 일도 없다 보니 몰랐는데 화가 나니 정말 무섭기도 하고 제 남편에 대한 살이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악악 소리 지르고 큰 소리가 나니까 밖에 있던 직원들이 놀라서 들어오고는 기함을 했죠. 직원들이 와서 왜 이러시냐며 사장님 말리고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잡힌 채 놓으라며 저 새끼 죽인다고 고함 지르고 남편은 얼굴이 퉁퉁 붓고 입에서 피 흘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직원들은 이게 다 무슨 소란이냐 그랬고 사장님은 당장 경찰서 간다고 하면서 전무님들 전부 사장실로 오라고 호출을 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에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회사는 그 일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들은 그 두 사람의 녹음 내용에는 내연관계의 내용 말고도 남편이 회사 돈을 몰래 횡령한 정황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사장님의 신봉이나 다름없다 보니 사장님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사 돈을 야금야금 횡령을 했었던 겁니다. 저는 와이프인데 몰랐냐고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저한테는 월급만 줬고 그간 몰래 슈킹한 돈은 딴 주머니를 찾거든요. 저는 남편 비상금의 존재를 아예 몰랐고 장세희는 알았더라고요. 남편은 그 돈으로 장세희한테 비싼 선물 사다 바치고 시동생 명의로 외제차까지 샀고요. 그런 식으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걸 저는 아예 몰랐던 겁니다. 한마디로 남편 외도 증거 찾으려다가 남편이 사장 정보로 회사 돈 몰래 횡령한 증거까지 찾아낸 것이었죠. 장세희랑 그런 대화를 열심히 나누었기 때문에 저도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장세희는 더 이상 사장님이 자기한테 돈을 잘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한 불만을 저희 남편이 충족시켜 준 것이었어요. 어쩐지 300이 넘는 목걸이를 산 것부터가 놀랄 일이었는데 그게 다 횡령한 돈이었던 거죠. 사장님은 그 일로 회사 임원들과 법률 대리인들 다 소집해서 대응했습니다. 회사 돈 횡령한 증거가 명백했고 그 과정에서 장세희가 저희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둘은 공범이 되었죠.
남편은 그날 일로 잠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된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한동안은 진행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장세희는 같이 도망을 안 갔기 때문에 장세희한테는 그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했고요. 그 일로 회사도 한동안 큰 난리였고 도주한 남편은 결국 붙잡혀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장세희도 공범으로 마찬가지고요. 너무 기막히고 스펙터클한 일이었죠. 둘이서 내연관계인 것도 황당한 일인데 더 엄청난 일을 둘이서 저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는데 장세희 결혼하고 1년 정도 뒤부터 두 사람의 내연관계가 시작되었더군요. 저희 남편이 사장 개인 일도 봐주고 하다 보니 세희랑도 보는 일이 잦았고 그러면서 둘이서 눈이 맞았던 겁니다. 사장님은 제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 두 사람의 낌새를 아예 몰랐고 저는 결혼하고 2년쯤 돼서야 눈치챈 거고요. 1년 넘는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 앞에선 티조차 내지 않은 남편놈과 장세희.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저는 그 일로 남편도 친구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야 했어요. 남편 놈이 회사 돈 횡령을 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혼을 진행했고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남편과 장세희로부터 위자료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회사도 퇴사를 했습니다. 사장님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소문이 많아 더 이상 회사를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가정들이 어찌나 힘들고 화가 나고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그런 미친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싶어서 우울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함의 끝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음을 좀 고쳐먹기로 했거든요. 이런 일들은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누구도 교통사고를 원하지 않음에도 교통사고는 나고 누군가는 다치고 죽고 피해를 보잖아요. 제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교통사고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은 결국 저에게 일어난,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종의 교통사고 같은 일이더라고요. 왜 하필 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게 제 정신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났구나. 귀찮고 힘들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처리를 꿋꿋이 하면 된다. 언젠간 다 끝이 난다. 크게 안 다치고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이 상처에 매몰되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면 결국 제 스스로만 가장 힘들어지는 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차리고 그 후 다른 곳으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장님이 연락을 해서는 괜찮은 회사로의 일자리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 친한 지인분의 회사라고 하면서요. 사장님 하시는 말이 사실 우리 둘 다 피해자인 건데 안대리가 회사 그만두고 피해를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요. 서로 껄끄러운 사이니 우리 회사에 계속 다니는 건 힘들어도 다른 회사는 소개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장님의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여 그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 후 지금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이나 복지도 더 괜찮아서 만족하면서요. 남편과 장세희는 회사 돈 횡령한 사실이 확실히 되면서 법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아내와 굽신거리면서 뒤에서 사장님 아내와 놀아난 전 남편, 그리고 친구의 남편이랑 뒤에서 놀아나던 못돼 처먹은 장세희, 그 둘은 목걸이와 함께 쇠고랑도 나란히 차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같이 경찰 조사받고 형까지 집행받으면서 전과자 되었고 완전 인생 나락으로 간 셈입니다. 남편과 친구에게서 동시에 배신을 당한 거라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많이 털어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버스에 그들을 태웠는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제 버스에서 영원히 쫓아내버렸죠. 그거면 됐다고 생각하고 훌훌 잊어버리고 살려고 합니다. 큰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다 겪었으니 앞으로는 제 삶에 좋은 인연 좋은 사람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제 인생이란 버스에 태워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